요즘 원달러 환율 보면 정말 정신없죠?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원화 약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거꾸로 뚝뚝 떨어지고 있을까요? 원래 상식대로라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이상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파란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달러의 전 세계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인데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달러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저기 빨간 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건 달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원화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원인을 찾아 나서 보죠.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용의자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모든 나라 돈의 가치가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주요국 통화 중에서 유독 한국 원화랑 일본 엔화의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 뭔가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혹시 우리나라 경제에 큰일 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 그러니까 국가 신용점수 같은 CDS 프리미엄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돈을 빼가기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령, 펀더멘털은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원래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금리입니다. 교과서에 딱 나오는 얘기죠. 보통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돈이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원화가 강해질 조건이 만들어졌는데도 결과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크게 떨어졌어요. 와, 이거 가장 유력한 용의자마저 알리바이가 확실한 셈이네요. 자, 외부 요인들은 이제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죠. 범인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294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80조 원입니다. 18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돈이 뭐냐면요, 바로 작년 단 11개월 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곳에 투자한 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시장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작년에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달러 공급량은 1,01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려고 사들인 달러, 즉 달러 수요량은 무려 1,29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때요? 팔려는 달러보다 사려는 달러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이러니 달러 가격인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나 많은 달러를 사들인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였어요. 개인 투자자들, 흔히 서학개미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들,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으로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간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달러 수요의 물결이 환율을 밀어올린 진짜 주범이었던 거죠. 하지만 주범이 있다고 해서 사건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죠. 이 사건을 훨씬 더 크게 만든 아주 강력한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곧 마스크가 품절될 거래, 이런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려고 몰려들고 결국 그 소문은 진짜 현실이 되잖아요. 환율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예상이 시장에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러를 더 사거나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지 않고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행동이 실제로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범의 존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외화 예금 계좌에 쌓아둔 규모가 9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파는 것보다 나중에 환율이 더 올랐을 때 파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시장에 풀려야 할 달러가 창고에 꽁꽁 묶여버리니까 달러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지고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공범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예요. 예전부터 우리 원화랑 일본 엔화는 되게 신기하게도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우리 원화도 그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약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공범이죠. 자, 지금까지 범인도 찾고 공범도 찾았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환율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든 게 비싸진다. 당장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름값,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들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고요. 해외여행 가거나 유학 보내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또 달러로 빚을 낸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은행도 돈 빌려주는 걸 꺼리게 될 수 있고요.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범인도 잡았고 피해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계속 될까요?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을 모아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내년에는 환율이 점차 안정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큰데 이게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화 약세라는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진짜 범인은 어떤 외부 충격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해외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내부의 거대한 투자 열망이었죠. 어쩌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만 갈 이 해외 투자 수요와 우리 경제의 안정,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경제에 던져진 새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